네, 이태원 참사 전후의 경찰의 대응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사 등 긴급한 위험을 호소하는 112 신고는 경찰이 공개한 것보다 사실 더 많았고요. 또 관할 경찰서장이 늦게 도착한 데 더해서 지휘부 보고까지 줄줄이 지연이 된 건데요. 사회부 송재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습니다. 우선 그 112 신고가 더 있었다. 이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기존에 경찰이 공개했던 이태원 참사 직전 또 4시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12 신고 녹취록이 담긴 그래픽부터 띄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 15분 전까지 모두 11차례나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당시 경찰은 4번만 출동한 거로 알려지면서 현장 대응에 논란이 이미 일었는데요. 이보다 앞서 6시 19분과 26분 두 차례나 압사 위험을 비슷하게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녹취록을 보면 불법 노점상이라는 말이 언급이 있는 걸로는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압사당할 것 같다고 간절하게 위험을 호소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담겨졌었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를 노점상 불편 신고로 분류해서 사전엔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현장에 이제 출동할 땐 이미 좀 늦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기동대 관련해서는 현장 경찰들이 사전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좀 거절됐던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YTN이 단독 보도로 먼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태원 파출소 소속 직원이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대비해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었다고 항변한 건데요. 이에 따라 기동대를 미리 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청은 어제 공식 입장을 통해 매년 할로윈 기간 중에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한 전례는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3년 만에 열리는 할로윈 축제인 만큼 이전보단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거란 예상은 사실 이전부터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만큼 해명이 충분하진 않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특히 참사 당일 대규모 기동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등 주요 집회가 열렸던 현장에는 대규모 투입됐던 거로 알려지면서 맞물려서 더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뇌부가 그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시간, 상황을 인지한 시간, 이것도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 만큼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알려졌듯이 밤 10시 15분 소방에 첫 신고가 들어갔던 시점이죠. 이후 이태원 일대에 도착한 용산경찰서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첫 보고가 닿은 시점이 밤 11시 36분,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하고 이미 1시간이 이상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 윤익은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아닌 본청 내부에서 경찰청 상황 1 담당관에게 다음 날 0시 14분이 돼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보고 체계가 완전히 좀 무너졌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 지휘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힌 입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늑장 보고도 늑장 보고지만 사실 이 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워낙 많아서 공식 입장에 더욱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먼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YTN 취재 결과 서울청과 용산서가 참사 당시 수시로 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통해왔던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럼 서울청 내부에서는 밤 11시 36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첫 보고를 받기 전에 내부에서 보고는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1차 의문이 제기되고요. 예. 윤익은 경찰청장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 현 경찰 체계에서 수장을 맡은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보다도 가장 늦게 보고를 받았고요. 예.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서울경찰청에서 0시 2분에 보고를 받고 3분 만에 보고를 바로 했던 곳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윤익은 경찰청장은 9분 더 늦게 보고를 받았던 거고요. 내부 보고조차도 이렇게 지연된 사실 혹은 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 앞서 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우선 총경급 2명에 대해 수사 집중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팀이 업무 태만이 확인이 됐다면서 어제 수사 의뢰를 했던 2명,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두 사람부터 수사가 집중될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 경찰서장의 경우에는 당일 상황 보고서에는 밤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참사 발생 5분 뒤죠. 하지만 특별감찰팀은 용산 서장이 이태원 일대가 아닌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이보다 더 늦게였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시간은 추후에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현장 상황 지휘와 보고라는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럼 더 늦게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당시 행적과 함께 상황 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정황도 함께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 함께 수사 의뢰가 됐죠. 당시에는 자리를 비웠던 거로 알려지면서 책임론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우선 공식으로 입건된 건 아니라고 아침까지는 그랬고요. 하지만 감찰 단계에선 일종의 내사가 이뤄진 걸로 볼 수 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수사를 의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 만큼 입건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송재인 기자에게 듣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전해진 내용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19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156명 가운데 우리 국민 130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129명의 장례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은 26명 중에서 7명의 장례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20명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191명 중 158명은 치료 후 귀가하였고 33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69개 합동 분향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9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조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벗어주는 건가요? 그럴까요? 미안합니다. 우선 조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46분 만에 대통령 보고가 완료되었고 두 차례 대통령 긴급 지시가 내려졌으며 다수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사고 상황과 대처 방안을 긴급 논의하였습니다. 여기 두 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일 두 차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점검회의를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였으며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상자에 대한 구호금, 유가족 장례 지원, 부상자 치료비 지급,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께 대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 복지부, 경찰청 등이 협조해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각종 안내를 지원하는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서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또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하여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찰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 50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서울청, 용산서, 또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목격자, 부상자 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팀은 사고 관련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112 신고 접수 등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및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안전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5개 부처, 2개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간당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고위험 지역축제 8건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과학적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11월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12 또 119 긴급구조 시스템 정비, 다중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외에 이태원 사고 수습 추진 상황 및 계획, 의료 심리 및 장례 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 무단 불법 증축 및 도로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수습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안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찰 등과 협조해서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대에 인파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 밀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최 측 등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간호하는 부상자 가족도 이재민에 준하여 임시숙소, 구호물품 등 구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관련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심리 및 장례 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입원 중인 부상자 총 35명에게 복지부 공무원을 매칭하여 의료비 지원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는데요. 10월 30일부터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해 심리상담 1,200여 건, 정보 제공 1,060여 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제2외국어 통역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불법 증축 및 도로 관리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 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인 관계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메모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JTBC 정영재 기자님. 예, JTBC 정영재 기자입니다. 일단은 기존 보도가 나와서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중대본 브리핑 계속 재난안전관리본부 주최로 하시다가 국조실로 오늘 처음 하신 이유가 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좀 여쭤도 되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논의 있었는지 좀 하나 두 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관련된 여러 문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브리핑은 중대본이 지금 정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정부 대응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조실에서 그간의 대응 사안 전반에 대해서 종합하는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가 애도 기간 종료 전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또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다음 브리핑 때는 다시 그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그 행안부 장관님 사태와도 이렇게 연관돼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우선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찰과 수사 또 이런 수습 등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무단 증축이 이제 밝혀졌는데 혹시 이 무단 증축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법 건축물을 저희가 사고 현장에 17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8곳이 이제 그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또 그 건축법에 따라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건축주들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그렇게 불법 그 건축물을 이제 운영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이행 강제금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중대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의 그 어쨌든 책임의 소재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의 브리핑 내용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7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어서 다중인파 관리를 포함해서 시스템 안전 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러 내용들 설명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희생자들 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송환하고 또 장례 절차 더욱 고통스럽죠. 이 부분 지적이 많았고 내국인에 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송재인 기자에게 지금 그 수사 상황, 그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수사 상황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것 같습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제 압수수색한 8곳에서 확보한 문건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것 같은데요. 상당 부분은 분석이 이미 진행된 거로 알려졌고요. 경찰과 지자체의 준비와 대응을 둘러싸고 의혹 전반에 걸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압수물 분석을 우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서가 확보되거나 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수사 의뢰가 된 2사람까지도 조만간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 식구를 조사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던가 우려, 셀프 수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 내부도 그렇지만 당국 책임자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거취 혹은 사퇴 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 맥락도 같은 맥락 같은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보고받은 시각, 정리된 그래프 띄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시각은 밤 11시 1분입니다. 소방에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소방청 상황실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참사 사실을 통보한 거고요. 하지만 경찰의 최종 지휘권을 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 보고받은 시간은 이로부터 19분 뒤 밤 11시 20분에야 진행됐습니다. 예. 이조차도 경찰 지휘부를 통한 보고도 아니었고 긴급 문자를 받은 장관 비서실 직원을 통해서였는데
어떻게 대통령보다 행안부 장관이 보고가 늦어질 수 있느냐, 당시 경위가 어땠느냐 묻는 질문에는 이상민 장관은 어제 출근길에 참사 수습에 집중할 때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준비돼 있는데 듣고 오시죠. 보고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을 빠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것이 일단 급선무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 대신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제 브리핑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참사 4시간 전부터 오후 6시 반쯤부터 일찍이 들어왔던 그 신고들, 내용은 행안부 상황실로는 닿지 않았던 거고요. 다만 소방청이 대응 단계 발령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행안부로 동시에 보고를 하긴 했지만 행정안전부 내 직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발송은 대응 단계별로 보내는 직원의 명단이 다른데, 이에 따라 장처관이 보고받는 2단계 긴급 문자 발송, 이때에서야 보고가 가능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2단계 긴급 문자 발송 대상에도 이상민 장관은 당시 누락돼 있어서 결국에 이 문자를 받은 비서실 직원이 보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주무부서인데 112 신고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거는 체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행안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모든 112 신고가 행안부로 통보가 되면 혼선이 크고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예. 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문제를 인식하고 뒤늦게 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상사고의 경우에는 행안부는 112, 119,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신고를 둘 다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포함한 육상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소방보고는 받지만 경찰 112 보고는 받지 않는 건데요. 행안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경찰청과 향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당국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말하자면 사후 약방문에 가까운 조치는 이뿐만은 아닙니다. 참사 초기에 주최자가 특정되지 않은 행사라서 인파를 관리할 당국 차원의 어떤 공식적인 매뉴얼은 없었다, 이런 해명이 사실 줄을 이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확대 주례회동에서 자발적인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사후 약방문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그보다 앞서 주최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이전부터 나왔었고, 이에 따라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이전부터 공유가 됐었는데 왜 지금까지는 또 마련이 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부 송재인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